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문을 열겠습니다. 경계감 속에 그래도 안도랠리도 동시에 좀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늘 좋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하는데요. 늘 시장이 내 편일 순 없어도 내 계절이 왔을 때, 내 차례가 왔을 때에는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주식심화론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 좀 내공을 잘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보다는 양시장 변동성이 살짝 덜합니다. 갭 차이도 좀 줄었고요. 어떤 변화 있을지 자세히 보죠. 이정은 캐스터. 네,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순항하고 있는 코스피와 낙폭은 줄여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등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코스닥인데요. 먼저 거래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3,2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36% 상승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도 상승 흐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290선 안착을 앞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살짝 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장중 고가에 근접해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변동이 참 많았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이 다시금 수급 반전 이뤄내면서 5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1,000억 원 이상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홀로 1,600억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 1.9%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몸집이 큰 대형 철강주들이 중심이 돼서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기전자 섹터 1% 이상 상승합니다. LG그룹주들의 강세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은행, 제조, 금융 1%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섬유 의복 섹터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서비스 섹터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운수 창고 섹터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항공주들을 필두로 하락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기계와 의료 정밀 역시 내림세 나타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T 투톱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폭 큰 2%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주들 오늘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간 상승세 뜨거웠던 카카오 5% 이상의 낙폭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1%에 미치지 못하는 하락폭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 설립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는 탄력이 많이 저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 SDI 현재 1%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세 나타내면서 68만 8천 원 지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만 8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82만 9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상승세 뚜렷합니다.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속에서 이러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신 22% 넘게 상승합니다. 1,900원 지나고 있고요. 임팩 역시 상승폭 큽니다.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성우하이텍, 현대오토에버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의 동남아시아 시장 판매 호조와 반도체 칩 부족으로 중단됐던 조업 재개 소식에 이렇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동남아시아판 우버로 불리는 그랩과 손잡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강세 플레이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101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26% 하락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출렁임이 참 많았습니다. 변동성 구간 지나서 오후 들어서는 낙폭 축소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횡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포지션 변화 없었습니다.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2,5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하면서 1,7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이상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HLB도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강세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 역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 보여줬던 시젠 오늘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보시면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에 미치지 못하는 하락세 보이면서 55,300원 현저할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LNF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오오토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99,990원 지나고 있고요. 애니능률 역시 탄력 굉장히 큽니다. 19% 상승했습니다. 26,700원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원익큐브와 덕성, 대원전선 역시 상승 탄력 좋습니다. 네, 또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32.3%를 기록하면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심화론 본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섹터,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는 섹터, 그리고 소외받는 섹터, 그 안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보실지도 궁금하네요. 주제를 통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엔터주들의 신고가 랠리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엔터주들 살짝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자체는 어제 신고가 다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딱 한 달 전에 엔터주들을 봐드렸어요. 그런데 6월에 좀 퍼포먼스가 굉장합니다. 20%에서 30%, 또 JYP나 YG 같은 경우는 6%의 월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과연 업사이드는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짚어볼게요. 특히 오늘은 또 특별하게 외부 객장에서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이 목요일을 또 책임져 주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만 뵙다가 오후에 또 해 떠 네. 있을 때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저는 얼굴이 좀 초췌해졌습니다. 네. 시장 열심히 보시느냐고 또 네. 살이 빠지셨다고 하는데 또 오늘 강의도 기대를 해볼게요. 팀장님, 그런데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살짝 오늘은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한 달 동안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 어디서 찾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엔터주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지난 좀 상반기는 많이 속을 썩였던 섹터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하이브라는 이제 엄청난 대어가 들어왔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입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기존의 엔터 3사와는 약간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라기보다는 약간 IT 서비스 쪽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하이브가 좀 이제 수급이 좀 불안하거나 좀 하락이 나올 때 엔터 3사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 뭐 3개월 이후에 락업 기간이 좀 해제가 되면서 기간 물량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M&A 이벤트죠. 특히 이제 상당히 좀 큰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타카 홀딩스 같은 이제 그런 M&A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네. 일단은 또 MSCI 좀 편입이 되면서 좀 수급이 집중되는 부분들, 뭐 시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 상반기에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5월부터 좀 랠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근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콘서트를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엔터 3사 같은 경우 이제 뭐 하이브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좀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콘서트까지 열리면 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렇겠다 생각이 들고 있는 싶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포워드 PR이 거의 뭐 50배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엔터 3사 같은 경우도 30배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랠리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기대감 섞인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었다. 그래서 5, 6월 퍼포먼스가 이렇게 강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사실 1분기, 상반기에 좀 초반엔 안 좋았다 이야기하셨지만 1분기만 하더라도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컴백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2분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또 BTS가 컴백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K-팝 상반기 동안의 성과 한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1분기에 뭐 주가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실적은 좀 상당히 꽤 선방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1분기부터 좋았다. 네. 아. 작년에 비해서 어떤 뭐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기저효과도 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영업이익이 대부분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JYP 엔터테인 같은 경우는 1분기 맞아요. 영업이익이 138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네. 컨센서스가 80억대 넘는데 지금 상당히 60% 이상 지금 웃도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음원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해외 음원 매출이 뭐 141% 정도 증가하는 모습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튜브 수입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95억으로 흑자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SM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좀 넘으면서 한 153억. 결국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거보다는 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디지털 음원,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아티스트 컴백이 조금씩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상반기에는 뭐 컨센서스보다는 좀 선방했다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1분기 기대감 2분기까지 이어집니까? QOQ나 작년에 안 좋았던 2분기 대비로 YOY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1분기가 예상보다 잘해서 QOQ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2분기 지금 엔터주들의 전망 어떤가요? 지금 사실 하반기도 상당히 좀 좋다. 뭐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좀 보게 된다면 네.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더 좋아진다. 네, 엔터 3사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크게 있습니다. 특히 뭐 트레저라든지 뭐 블랙핑크, 그다음에 이제 빅뱅 같은 어떤 대형 그룹이 지금 컴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2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SM 같은 경우는 뭐 디어위의 뭐 가파른 상승세에다가 네. NCT를 비롯한 아티스트 음반 판매가 호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JYP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2PM 등 컴백이기 때문에 네. 음반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분명히 그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는 더 좋다라는 전망 속에 앞으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었지만 확실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올해 펼쳐진다. 연간 추정치가 참 좋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사실 IT 종목으로 마치 평가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방시혁 의장도 우리는 다른 엔터 3사가 경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IR 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그 위버스의 위력을 사실상 상장 이후에 최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이브가 지금 3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이건 다 위버스 덕분이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엔터주들이 최근 말씀하신 디어유 포함해서 위버스까지 플랫폼으로 재평가받는 분위기는 합당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가는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좀 대기업들은 좀 사실 주가가 누워 있는 상황인데 수출 대장주들은 쉬고 네, 카카오랑 네이버 물론 이제 고성장주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붙은 게 뭐냐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네네.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그런 어떤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하이브도 저희가 볼 때는 뭐 거기에 약간 좀 편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제 뭐 말씀하셨던 위버스뿐만 아니라 약간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네. 일단은 뭐 오프라인에서 분명히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개인 투자자 혹은 뭐 투자가 봤을 때 얘네는 그냥 뭐 온라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됐다.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제 콘서트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네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 그 얘기는 코로나19 백신이 좀 더 많이 확장이 되면서 좀 네.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고 정말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면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싶었던 콘서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잠재 수요까지 폭발을 하면서 더 큰 소비 행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위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뭐 디오이뿐만 아니라 디오에서 만든 뭐 버블 그다음에 이제 버블은 뭐예요? 그러니까 버블 같은 게 뭐냐면 네. 지금 SM이 그 뭐지 그 프라이빗 메시지 기능을 좀 탑재한 플랫폼을 좀 개발한 게 그게 이제 버블이고요. 그게 이제 DOU를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그 가입자들끼리 있고요. 메신저 같은 네,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NC 소프트가 이제 유니버스라는 또 이제 그 플랫폼을 좀 개발을 했는데 네. 이런 좀 플랫폼들이 계속 이제 어떠한 어떤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안겨줄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백이라든지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이 어떤 가상 현지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량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굿즈라고 하잖아요. 어떤 머천다이즈 아, 그다음에 굿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히 판매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플랫폼으로서의 재평가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익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터주 하면은 공연 수익이라든지 뭐 굿즈는 원래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팬들이 많이 사는 그런 것들을 수익으로 반영해서 뭔가 가치 평가를 이뤘다면 이제는 그들이 이제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그 가입자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가치 창출이 다시 또 이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보면 뭐 제페토에서도 뭐 블랙핑크 네, 관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BTS 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구찌 같은 명품을 거기에 입힌다든지 하는 것으로 많이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중심에는 엔터가 있다. 여기에 그럼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저도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구찌라는 가방을 직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입히는 거잖아요. 이 근데 10대들도 한대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400만 원 정도까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온라인에서 사는 가상 네, 공간에서요? 공간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구찌 상품이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아바타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좀 소비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모이면서 네. 지금 뭐 위버슬뿐만 아니라 이제 각 이제 엔터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러한 거에 대한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또 플랫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그 플랫폼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좀 군대에 대한 좀 약간 그런 없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리스크 중에 생기가 하나였잖아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원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이타카홀딩스랑도 손잡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를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BTS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BTS가 없다 하더라도 위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상현실을 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종목과 엮이면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하이브의 어떤 그 이제
주가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반영이 생각을 하고 됐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엔터주 안에서도 좁히려면 플랫폼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좁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픽처를 그리고 엔터주를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센티 측면도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6월에 퍼포먼스가 이렇게까지 좋았다는 건 하반기에 이제 공연 재개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백신 맞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혹시 팀장님 맞으셨어요? 아, 저는 해당 사항이 아직 없어서 못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약 많이들 이제 노쇼 백신 네.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뛰어놀고 뭔가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을 온라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역시 가고 싶고요. 혹시 공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공연은 많이 가는데 오. 일단은 저는 이런 이제 이렇게 그룹 콘서트는 사실 좀 블랙핑크 아직 이런 예, 쪽 아닌가요? 그런 쪽은 아니고 오히려 좀 결이 다르시군요. 네, 좀 가창력이 있거나 뭐 뮤지컬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또 블랙핑크가 가창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그렇죠. 폭발적인 뭔가 퍼포먼스를 기대하신다. 사실 블랙핑크 같은 좀 그 콘서트를 가려면 네. 일단 손이 빨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의 수강 신청급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폭발적인 수요가 네.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엔터주의 연간 실적 전망치에도 그럼 공연 수익이 지금 반영돼서 잡혀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추가 랠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추가 상승 랠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가수들은 상당히 큰 인지도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방탄소년단의 지금 버터, 예, 뭐 너무 좋죠. 빌보드 차트 지금 1위를 4주간 지금 4주째, 하고, 예, 네. 너무 이제 사심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에서 오히려 그런 온라인상으로 지금 그런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입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엔 코로나19 이후 뭐 지금은 뭐 치료제, 뭐 백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외형 성장이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콘서트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지금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기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반기 특히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을부터 연말까지가 제가 볼 때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엔터 3사들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까지 다 그런 콘서트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충분히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연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소수를 모셔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이승환 같은 이제 가수분은 지금 콘서트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쪽 좋아하시는 건가요? 뭐 저 연령대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분명히 이제 대형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관객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관 문제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안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확정이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매출이 잡힌다고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점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대감을 지금 6월에 다 땡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공연이 기획되고 있고 확정되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뭔가 재료 노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추가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쉴 수 있는 구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작년 11월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랠리 나오고 나서 또 한동안 쉬었던 것처럼 이제 예. 제가 볼 땐 카카오, 네이버, 뭐 하이브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좀 구간에 왔지 않나 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감에 좀 많이 땡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좀 사실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긴 조정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좀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런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좀 타이밍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주식을 언제 사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뭐 지금 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충분히 지금 조정 시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랠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은 종목별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오늘 팀장님 나오신 거 굉장히 또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김동률 혹은 마룬5 좋아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소통방송 저희 강의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토픽으로 좀 전략 압축해 볼게요. 여기서 종목별로 좀 압축해서 이제는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네네. 엔터 4사가 다 같이 달리기보다는 좀 좁혀가자. 토픽 누군가요? 제가 사심을 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BTS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가 확실히 올라갔죠.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굿즈에 대한 어떤 판매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예. 또 여러 브랜드와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분명히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이제 세븐틴이 지금 본격적으로 3월 한 3분기 정도에 컴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사실 한 6월 달에 컴백하기로 돼 있는데 약간 좀 일정이 밀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의 신인 중 네,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한 이제 팀이죠. 네. 하반기에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가를 좀 올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짜 이제는 실적을 보고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거의 이제 어떻게 상장 보면 초기까지 상장 초기 왔어요. 금액까지 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때 상장 초기에 따상상 이렇게 간다면서 들어가셨던 분들, 이때 공식 깨졌잖아요. 예, 지금 거의 이제 희망을 보시고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더 잔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조금 더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장기 그 관점은. 관점, 그 금액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네. 목표가 50만 원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처음 나온 이제 거죠. 좀 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네. 확산되는 기조입니다. 혹시라도 국내에서 이런 변수들을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 공연에 대한 일정 자체가 조금 미뤄지거나 그로 인한 기대감도 좀 늦춰지게 된다면 엔터주의 속도 조절에 있어서 충분히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매수하는 게 맞다고 모아가자. 생각이 되는 게, 아,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기조는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논란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좀 많이 했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실적으로 기이하는 종목은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좀 백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얘기를 하겠지만, 네. 내년부터는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미국에서 개놈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결국 뭐 코로나19는 언젠가 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좀 싶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픽은 50만 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TP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50만 원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목표가를 한 40만 원 정도로 40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IPO 당시 말씀하신 대로 그때를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분들께는 지금 32만 원의 희망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긴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전략으로 드릴게요. 토픽인 하이브를 포함해서 엔터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가보시죠.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 주제로 잡았습니다. 손해보험업. 정말 방송에서도 많이 좀 다루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소외될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월봉으로 6월에 2%, 그리고 지난달에도 추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올해 들어 상반기 내내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이런 월봉 패턴입니다. 시장 수익률 하회에다 못해서 지금 마이너스 1%를 기록하고 있는 손해보험 섹터. 이런 보험 섹터의 부진의 원인과 함께 전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손해보험업 왜 이렇게 주가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참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그 금리 연동돼 있는 섹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은행과도 생명보험, 다릅니다. 은행, 그다음 뭐 주가 관련된 주식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유일하게 지금 손해보험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가를 그 이전의 주가로 수준 회복을 못하는 어떤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손해보험을 좀 빠뜨린 게 아닌가 그런 실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섹터는 조용히 지금 반등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수익을 내면서 지금 체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작년에 좀 시세 분출이 나왔고 현재 네.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시세 분출 나오고 있는데 음. 그런 거에 오히려 좀 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기회를. 섹터를 보면서 이젠 나도 좀 반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살짝 주셔가지고 더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게 되는 주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자막에 좀 간추려 주신 메모를 보니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이익 증가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이 이렇게 이익이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금 2020년 초까지 4차례 동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지금 자동차 보험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율이 하락이 됐다는 부분들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험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1200% 룰을 좀 적용을 하면서 네. 사업비를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200%를. 어떻게 보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좀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한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분명히 소외되어 있지만 관련된 지금 체력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좀 달라지는,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올 한 해를 맞이할 거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씀 추가적으로 주셨어요. 뭔가 제도적으로 과제가 좀 남아있다. 이런 기사들은 종종 봤습니다. 하반기에 보험주들을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요인과 조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호흡기 질환이 가장 좀 큰 작년에 좀 이슈였는데 사실 이제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호흡기 질환 환자는 좀 많이 줄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좀 줄면서 그런 쪽에 이제 손해율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지금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시잖아요. 뭐 도시구에서 지역 차량 제한 속도를 60km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50으로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주택가 이면도로도 지금 30%.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었어요. 오. 그래서 시행 한 달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7% 정도 줄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제 손해보험사로 청구하는 자체 그 비율이 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손해가 적다. 손해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게 분명히 하반기에 분명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보험금을 많이 좀 내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경상 환자에 대한 뭐 치료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사고 시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비를 좀 억제하는 부분을 좀 3분기에 좀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2014년에 한 3,400억 정도 치료비가 나갔는데 2020년 작년에 1조 원으로 거의 3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 때문에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3배 이상 과도한 어떤 비용이 나간 부분이 나가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정화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실손보험 이제 청구 간소화도 지금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법 개정안도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화두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내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시행이 된다면 제도적으로도 한번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고 지금 사실 이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 진료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교통사고가 좀 줄어야 보험사 측에서도 안도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030이라는 어떤 구조적으로 달라진 환경 때문에 더 나아질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보험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이랑 또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객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건가요? 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19와는 좀 별개로 네. 좀 기저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워낙 좀 마이너스를 좀 많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다면 좀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네. 큰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나아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리스크 쪽을 좀 점검해 볼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금융위 쪽에서 카카오 손보에 대해서
승인을 내렸어요. 이때 좀 보험사들 좀 출렁이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악재 아니냐. 새롭게 인터넷 은행만 출범되더라도 은행주를 좀 위협받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험주들에게는 큰 악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참 카카오는 안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상당히 무서운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지금 뭐 카카오가 지금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지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카카오 지금 손해보험이 말 그대로 진짜 현재 상황에서 그냥 진짜 손해보험 업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하게 된다면 네. 분명히 이건 제로섬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품을 출시하느냐가 그럼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이 어떤 상품을 출시하는 거에 따라서 원수,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들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변수네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처음부터 그런 제로섬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회원이라고 좀 말하기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이 뭔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약간 미니 보험들 있잖아요. 뭐 날씨, 애견 뭐 이런 보험들 있잖아요. 바이크, 휴대폰 파손 이런 좀 약간 획기적이면서도 기존의 보험사들이 하지 않았던 약간 좀 니즈 마켓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일단은 카카오 손해보험도 무턱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들과 바로 충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그런 방향성을 좀 정립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제 예상이고요. 네. 일단 카카오 손해보험이 만약에 기존에 있는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제로섬이 될 것이 분명하겠지만 예. 좀 약간 니즈 마켓 쪽으로 해서 지금 좀 어떤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끔 해서 좀 보험 인더스트리를 좀 일으킨다면 제가 볼 때는 보험 산업 쪽에는 오히려 좀 더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좀 산업 자체로 봤을 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상품을 새롭게 내놓게 되면서 다른 쪽에도 오히려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시장 파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은 장기 보장성 보험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변수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 뭐 M&A를 통해서 뭔가 몸집을 더 크게 할 그런 그림도 좀 그리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기존의 뭐 은행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사실은 PBR이 너무 싸요. PER이 너무 싼 상태에서 지금 테크주들이 들어오는데 걔네들은 너무 이제 크고 네. 지금 뭐 KB증권,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존의 은행들보다 지금 이제 새로 IPO를 들어오는 카카오가 훨씬 더 금액이 시총이 플러스 세니까 카카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험도 약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있어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마켓을 피해가겠지만 결국은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제가 볼 때는 M&A를 하던 뭔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어떤 상품을 출시할지 지금 팀장님 예상대로 소액 단기 보험의 움직임으로 출발점을 찍을지 혹은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주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게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카카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기까지 점검해 보고요. 지금 보험주들 오늘 좀 소폭 올라갑니다. DB 손해보험 1%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연초보다는 6월까지 좀 퍼포먼스는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라고 하셨는데 토픽으로 좀 압축해 주시죠. 보험주 투자 전략과 함께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손해보험 중에 현대해상이라는 좀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싸다라는 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적인 측면보다도 실적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영업 손실이 좀 명확하게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1분기 같은 경우 손실액이 마이너스 1,200인데 사실 이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300억 정도가 좀 줄은 거예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금 900억 정도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손실액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40%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손해율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업 비율 같은 경우도 20% 이내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좀 비용도 타이트하게 전망을 지금 타이트하게 좀 관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 레벨이 너무 싸다. 특히 이제 뭐 PBR이라고 하잖아요. PBR은 지금 1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회사를 판다 하더라도 지금 뭐 0.45배 정도밖에 PBR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솔직히 그냥 너무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는 좀 싼 종목을 좀 보실 거면 차라리 현대해상 같은 종목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 하반기에는 보여줄 수 있다고 보세요? 자체적인 평가 말고도. 저는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뭐 보험주라든지 지금 금융주 뭐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좀 돌아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급의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이제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너무 한 7, 8개월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조금씩 보게 7월부터는 되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순환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이 손해보험은 2년간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이런 순환매가 장기 빠르게 차트를 보면 그러네요. 빠르게 돈다면 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충분히 좀 안전하면서도 뭐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사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네.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고 테이퍼링이 끝날 때쯤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겠지만 네. 그때쯤 되면 충분히 좀 반등의 여지는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2017년에 현대해상이 49,700원을 기록했었네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반대로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2년간 누워있다 하셨는데 여전히 25,000원 그 위를 못 넘어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럼 보험주의 그 계절 오면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00원 넘어가 좀 힘든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사나 25,000원을 넘어갈 때 사나 사실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제가 그 매수 단가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싸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그래도 좀 싸실 때 사는 게 충분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뭐 24,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담아보지 않을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예.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정고점까지 가려면 너무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3만 원 정도까지 보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현대해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섹터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계절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장기적 관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업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멀리서 와주신 윤여민 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팀장과 함께한 강의였습니다. 심화론 저희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탄력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대로 약보합권의 등락인데요. 마감 30분 또 집중하셔서 기민하게 대응해 보세요. 저희는 내일 2시에 함께하겠습니다.